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고요? 명문고 학생들의 자퇴율이 계속 늘고 있어 일본 현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학생들이 자국의 교육 시스템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교육부에서도 공식 조사팀을 파견했다는데요. 도대체 한국 교육에 어떤 비밀이 이들을 사로잡았길래 이런 대규모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사쿠라입니다.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매년 도쿄 대학에 수십 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저는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상태로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다른 집들의 창문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아침 식사는 대부분 건너뛰고 등굣길에 편의점에서 주먹밥 하나 집어들고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손에는 항상 참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었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하면 아침 자율학습이 7시부터 시작되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저녁 10시까지 의무자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 1시까지 복습과 예습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눈동자가 저를 슬프게 했어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도 시험 점수와 대학 입시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어요. 취미나 장래 꿈에 대한 대화는 사치였습니다. 시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상황은 끔찍했어요. 지난 중간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95점에서 87점으로 떨어졌을 때 담임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불러 이대로면 도쿄대는 물 건너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도 가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과 우리가 이렇게 뒷바라지하는데 네가 할 일은 공부밖에 없지 않니? 라는 말씀에 가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반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타나카 군이 갑자기 등교를 거부하고 2달째 집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른바 히키코모리가 된 거죠. 모두의 롤모델이었던 그가 그런 상태가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조차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약한 아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교육일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몰래 교육 관련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해외 교육 사례를 검색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자유로운 교육 환경에 관심이 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일본과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를 접하게 되었어요. 제목은 한국 학생 행복도와 학업 성취도 동시 향상 교육 혁신의 비결은 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줄이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향상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은 위험하고 후진적인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이 그런 인식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단 국가, 정치적으로 불안정, 일본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 같은 이미지였죠. 하지만 그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첨단 기술로 가득한 교실, 행복하게 토론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교육 혁신을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교육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교육 정책이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모든 학원이 문을 닫고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 개발 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업 성취도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에 기사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던 중 마침 우리 학교에 한국 교육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었어요. 일주일간 서울의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시험 준비에 방해될 뿐이라며 반대하셨지만 제가 간절히 설득한 끝에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기사가 저의 모든 생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고,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창문 밖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은 내가 찾던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일본 교육의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왔던 불편함과 의문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도서관에서 OECD 교육 보고서와 일본 문부과학성의 최신 통계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OECD의 2023 학생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생의 43%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등교 거부와 자퇴율이 5년 전보다 6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문부과학성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 증가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만 해도 지난 학기에 5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어요. 그중 2명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었어요. 입시 지옥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6시간을 공부에 할애하고 있었어요. 정규 수업 8시간, 방과 후 자습 3시간, 학원 수업 2~3시간. 그리고 집에서의 과제와 추가 학습이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요일에도 학원에 가고 일요일에는 한 주의 시험을 대비해 집중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학습 일정은 학생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생의 68%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였고 35%는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해 수업 중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보건실에 실려갔지만 담임 선생님은 의지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도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인해 명문대를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최근 5년간 신규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많은 졸업생들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데이터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최근 3년간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 행복도가 65% 상승했고 학업 성취도 역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은 2020년부터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이라는 정책을 시행했더군요. 이 정책은 단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토론식 교육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그리고 표준화된 시험에서 다양한 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핵심이었어요. 또한 한국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더군요. 저녁이 있는 삶 정책으로 오후 10시 이후 학원 운영을 금지하고 모든 학생에게 충분한 휴식과 자기 개발 시간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UN 범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범죄율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어요. 밤늦게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학교 주변의 안전 시스템도 철저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ICT 발전 지수에서 한국은 8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교육시설의 디지털화 정도도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모든 교실에 초고속 인터넷과 최신 디지털 교육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교육부의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시켰어요. 그 결과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점수는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다른 방식의 교육은 정말 가능한 걸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교육 혁신이 정말 효과적이라면 내 미래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입시에 집중해야 한다며 저를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방문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 너머에 있는 실제 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교육 혁신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학생들은 정말 행복하면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걸까? 이 모든 의문을 안고 저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도쿄의 야경도 멋지지만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 절차가 놀랍도록 간소화되어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 기술로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는 항상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공항 어디서나 5G 속도의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된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 많은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불안정한데 이곳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마치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첨단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의 LED 조명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도로 위에 자율주행 버스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통해 도시 정보와 관광 명소를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늦은 시간인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거리를 걷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늦은 밤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내 환경이 대학교나 첨단 기업의 사무실처럼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개인 태블릿을 들고 이동하고 있었고 복도에는 다양한 학생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가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실에 최첨단 인터랙티브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의 토론을 이끌어내고 질문을 통해 생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창의적 문제 해결 시간입니다. 저희를 안내하던 교사가 설명했어요. 이 시간에는 실제 사회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날이에요. 학생들은 45명씩 팀을 이루어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의 수준이 놀라웠어요.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급식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영양사와 셰프가 함께 개발한 메뉴로 건강과 맛을 모두 고려한 식단이었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험 점수나 입시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의 프로젝트와 미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나요? 저는 옆에 앉은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우리도 공부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우리의 창의성을 정말 존중해 주시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세요.
게다가 저녁이 있는 삶 정책 덕분에 밤 10시면 모든 학원이 문을 닫아서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받고 있어요. 오후에는 학교의 특별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로봇공학 키트 등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방과 후에 이곳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VR/AR 스튜디오도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배우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이 만든 역사 교육용 VR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고대 조선 왕궁을 가상현실로 재현한 것이었는데 그 퀄리티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국제교육기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에서 인턴십 제안도 받았답니다. 하루 종일 학교를 둘러보면서 저는 이곳의 교육 철학이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암기보다는 이해와 적용을, 그리고 수동적 학습보다는 능동적 탐구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표정이었어요. 일본 친구들의 지친 얼굴과 달리 한국 학생들은 활기차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학교 투어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혁신적인 교육 환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교육 현실과 비교하면서 슬픔과 부러움이 교차했어요. 우리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더 행복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던 답일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첫날은 제가 알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서의 일주일간 체험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날 AI와 미래직업 수업에 참관했을 때의 충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이미 각자의 노트북으로 코딩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개별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관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날입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학생들은 6주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오늘이 최종 발표일이에요.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자율주행 차량이 불가피한 사고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기술적 지식이 대학원생 수준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희 팀은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에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었어요. 서구의 공리주의적 접근과 동양의 유교적 가치관이 AI, 윤리 결정에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보았죠. 그들의 시연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실제 자율주행 미니카를 이용해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AI의 의사결정 과정이 시각화되어 나타났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학생들은 서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수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대학원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의 토론이었습니다. 이 학생들 중 몇 명은 이미 국제 AI 경진대회에서 수상했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사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후 담당 교사는 저희를 학교의 AI 연구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최첨단 컴퓨터와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몇몇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혁신 덕분에 삼성, 현대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어요. 교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졸업생 중 3명은 대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글로벌 기업에 취업했고 5명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죠. 그날 오후 학교는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어요.
연사는 이 학교의 졸업생으로 불과 20살이었지만 이미 자신의 AI 스타트업을 창업해 수십억 원의 투자를 받은 청년 기업가였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 경험과 한국 교육 시스템이 자신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 덕분에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험을 위해 공부하지 않았어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죠. 선생님들은 항상 정답을 찾기보다 더 좋은 질문을 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실패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든 것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수많은 프로젝트에 실패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가 질문했어요. 일본 학생으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이에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체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다시 그 지옥 같은 입시 준비와 끝없는 암기 시험, 창의성이 억압된 교육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어요.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 창의적인 프로젝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의 진정한 즐거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내 미래는 여기 한국에 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스스로도 놀랐지만 그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일본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예상대로 부모님은 처음에 크게 놀라셨고 걱정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설명했어요.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로 했어요. 비록 걱정은 되지만 제가 이렇게 확신의 참모습을 오랜만에 보셨다며 한번 도전해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해졌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자퇴와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한 그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퇴와 이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학교의 특별 언어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디지털 번역 기기와 AI 기반 언어 학습 앱이 24시간 제공되었고 한국 학생들과 1대1로 짝을 이루어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호기심 덕분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선생님들도 외국인 학생에 대한 특별한 이해와 배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개별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해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소리 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의무로 여겼지만 지금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학교에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 이야기가 일본에 알려지면서 놀랍게도 많은 친구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제가 보내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용기가 없어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10명 이상의 친구들이 저와 같은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함께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란 교육 교류회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블로그와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어요. 이 활동은 양국의 교육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조사팀을 파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왜 많은 우수 학생들이 자국의 교육 시스템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같은 선택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서도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저는 AI 개발자가 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AI 앱을 개발해 학교 대회에서 우승했고 다음 달에는 국제 청소년 기술 포럼의 한국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앱은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지역 복지관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에요. 제가 배운 기술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없었다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입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이 단순한 개인적 결정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이 결정이 일본과 한국 사이의 교육 교류와 혁신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다면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체계적인 기초 교육과 한국의 창의적 문제 해결 중심 교육이 만나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고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꿈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은 두렵지만 그 너머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그리고 한국 교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